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무엇입니까? 예,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입니다. 모두를 학습혁명.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네.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그리고 정말 혁명적 수준의 학습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그러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정과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에요? 근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교육 혁신을 이루고 미래에 이런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했고 지난 정부에서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중심이 되는 학습 지원 체제를 만들겠다. 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요 카테고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학습혁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대입제도 개편한다는 겁니까? 그 대입 제도를 개편을 하고 이런 입시 비리 조사를 하는 그런 팀을 신설해서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런 균형적인 전형 운영과 그다음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이런 입시 전형의 단순화를 이제 유도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에 대한 의지는 사실은 잘해야지 본전이에요.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학습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연동되는 대입제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학교에서 역량 중심 수업을 아무리 하더라도 역량을 평가하고 그 역량에 맞춰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AI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우리 종합생활기록부에 있어서 AI가 근데 선생님이 작성한 다양한 학습 이력을 요약해서 핵심 내용을 기재하는 그런 게 현재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인공지능이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학생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제 어떤 평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 이런 학습 이력이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 구축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이나 시도 단위 플랫폼에 누적이 된다면 그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 학습 내용을 지원한다던가 온라인 튜터 역할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형성평가의 개념 뭔지 아시죠?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 개념 이해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고 수업 속에서 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수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한 명의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형성평가가 인공지능 AI 기술과 만나면 수업 시간에 즉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에서 만드는 그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앱에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문제가 다음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혹은 EBS에서도 이런 학생들 진단 평가 후에 맞춤형 EBS 강의가 이렇게 제공하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오답 노트 만들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예요. 이제 학생들의 수는 점점점 줄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진로와 진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AI 지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1교실 2교사제. 지금 뭐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도입되고 있죠. 그 협력 교사가 실제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도 시대별로 많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때로는 교수자, 때로는 튜터, 때로는 코디네이터, 학습 설계자, 촉진자,
이런 역할들을 복합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 시스템 변화 중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이런 미래 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특히나 이런 인적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경력 관리라는 건 학생들이 공부해오는 과정들, 활동,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이력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학점제예요. 학점제하고 연결되어서는 어떻게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근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학교 규모라든가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온라인 학교, 온라인 온라인 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공동 교육 과정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렇죠. 고교 학점제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되어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이죠. 어떤 학습 플랫폼이 단순히 학습 이력 관리와 학습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대형 선생님이 의미 있는 키워드를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격차에서. 새 정부에서는 이 교육격차에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AI 기반의 이제 기초 학력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이런 AI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으로 맞춤형 집단 학습을 지원하고, 특히나 이런 학생 특성에 맞는 기초 학력 밀착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계층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에듀테크 콘텐츠를 지원하고, 그 콘텐츠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결손되어 있는 학습의 영역에 있어서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 새 정부에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확고한 투자 철학은 있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이런 학습 혁명을 이렇게 주장할 정도면 충분한 이런 플랫폼, 우선 K 플랫폼이라든가 AI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기초 학력을 위한 진단 시스템, 뭐 협력교사 지원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 항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오늘 대현 선생님 말씀을 이제 회피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염려가 되거든요. 공교육에서의 투자가 정말 그만큼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면 교육 구성원들이 다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교육 시스템과 연동돼서 아주 발달되는 게 있어요. 사교육 시장이거든요. 어떤 사교육과의 관계, 우리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부분 고려되고 있는 겁니까? 새 정부 이런 주요 내용으로 이제 이런 AI 학습 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사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AI라든가 메타버스의 이런 접목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이거 발맞춰서 이제 사교육처럼 학생들의 이런 충분한 지원이나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홍보대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적인 투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육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교육 구성원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 현장의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요거 부분을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염려되는 것은 이거예요. 예산이 투입되면 성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 같아요. 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메타버스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미성년 학생들이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건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보안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AI라는 게 뭔가 만능처럼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좀 너무 거기를 신봉하는 게 아닌가. 기본은 역시 교사이고 이런 교육 과정인데 거기에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AI가 그런 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교사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소의 뭐 기술 최고주의 뭐 이런 것처럼 좀 약간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 관련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이제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오는 건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수용해야 됩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를 분명히 갖고 올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소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소양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역량 강화, 학부모들의 이해, 학생들의 리터러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반도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의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반도체 인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초, 중, 고 단계에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 융합교육, 정보교육, 컴퓨팅 사고력, 상위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내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권장하는 노력들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신 교육 분야 국정 과제 중에 저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학생들의 역량 개발, 성장을 기록하는 시스템. 이걸 도입해야겠다. 이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교육은 하나의 표준 스탠다드를 모든 학생들이 개성을 없애버리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 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뭐 의대라든가 뭐 인기 대학 인기 뭐 이런 과로 몰리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두도 중요하고 인재라는 말도 조금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초중고를 충분히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음에도 사회에 나오면 자기의 직업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특기적성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잘 연결해주는 진로, 진학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할게요. 어떤 초중고 교육과정, 유초중고의 교육과정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이나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한다. 근데 그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공허한 수업이 되어버리고 사교육 시장의 확장을 부르거든요. 초중고 시기에 학생들이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 활동들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현장의 수학 포기 학생 그리고 맹목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수업이나 국영수 중에 어떤 사교육 시장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상위 사고력과 역량 키워주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학생들의 개개인의 개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 내용들은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육부, 정부의 몫이 아니라 학교 현장도 함께 협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새 정부 교육 정책 그 과제를 보면 국가 단위의 이런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좀 내실화해서 진로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한 적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근데 고교 학점제라든가 뭐 대학에서도 다양한 학습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강의에서 졸업장 한 장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결과를 이렇게 증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졸업장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거를 가지고 취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이력이라든가 이런 진로 진학 시스템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고 차곡차곡 정리된 이런 누적이 학습에도 지원을 받고 진학에도 진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육의 본질은 학생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도 있거든요.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 체제를 조금 더 앞으로의 미래에 맞춰서 시스템적인 개편, 혁명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 혁명 수준의 이런 교육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도 관심 갖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